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코로나 길어질 줄 모르고 다시 원격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애니메이션 위주로 살펴봤는데, 원래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양이 많아서 조금 진도를 그쪽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남은 마지막 한 시간 동안에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애니메이션 수업을 하고요. 지금은 Tasting American Textbook, 그러니까 미국 교과서 맛보기를 좀 할 건데요. 자료는 선생님이 그 사진으로 업로드해 놓을 거예요.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출력해서 그거 반드시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세 가지를 받았을 거예요. 세 개의 자료가 올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Detail and Main Idea, 그 다음 두 번째는 Inference, 세 번째는 크리티컬 리딩에 대해서 배웠죠. 세 가지의 자료가 올려져 있을 거예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독해하는 어떤 전략에 대해서 리딩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딩 스트래티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전체 개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개관의 설명을 잘 들은 다음에 여러분 예시로 나와 있는 그 세 개의 워크시트를 한번 풀어가지고 다음 주에 굳이 쌤한테 이번 주에 사진을 올린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사진으로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고요.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할 때 직접 그냥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오프라인 수업이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원격이 이어지게 되면 그때 선생님이 다시 숙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지금 수업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reading strategy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identifying the purpose. 그러니까 왜 이걸 읽는지 그 목적을 잘 확인해 보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목적을 정립하지 않고 읽는 거하고 어떤 목적으로 읽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글을 읽을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하면 predicting, 예측하기.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할 건데 제목만 보고 어떤 내용일지 좀 유추해 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출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두 번째는 선생님 괄호를 쳐놨는데요. intensive and extensive reading 뭐 여러분 다독, 정독 뭐 이렇게 배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배우기도 했지만 intensive하고 extensive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건 조금 분류가 달라서 이렇게 가로를 쳐놨거든요. 이렇게 읽는 방법도 있더라. 독해 방법 중에.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스캐닝 두 개 들어봤죠? 스키밍은 조금 뭐 한다면 훑어읽기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전체적인 거 오버뷰 하면서 메인 아이디어 정도 파악하는 거. 어떤 내용인지 쭉 훑어보는 거 쉽게 말하면. 스캐닝은 조금 더 꼼꼼하게 읽는 거죠. 정확하게 읽기인데 specific information 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정보를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살펴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걸 하면서 또 한 가지는 guessing meaning from the context. 중요한 컨텍스트인데요. 자, 컨텍스트 안에서 문맥 속에서 guessing, 유추해보기, 의미를 유추해보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도 어떤 단어를 읽다 보면 한 페이지 내에 이제 여러분이 사실 지금 만나는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렇게 막 너무 어렵다 이런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많은 교재들을 보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많은 그런 교재들을 보면은 문맥 속에서 단어를 잘 유추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 그 단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사전을 찾아가 다시 보고 또 다시 뭐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쑥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문맥 속에서 유추해보고 또 다음 지나가다 보면 다른 데서 클루를 좀 찾아서 단서가 생겨서 그걸로 역추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번째 나오는 inference가 되겠죠. 쌤 지난 그 신했던 이유는요. 이게 이번 미국 교과서의 그 어떤 세 번째 제목이 되는 거죠. 메인 아이디어 디테일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inference, 그 다음 지난 글씨 세 번째 critical reading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인텐시브하게 읽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analyzing vocabulary. 이제 단어가 뭔지 나중에 분석해보고 좀 더 나아가서 interpreting implied meaning. implied라는 건 함축된 의미라는 거거든요. 원래 어떤 의미로 쓰였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쓰인 의미.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 전체적인 문맥에서 다음 글이 의미하는 것은 이 다음 밑줄 친 어휘가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뜻이 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이 글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요. capitalizing on discourse markers. 선생님 수업할 때 보면 항상 애들 보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however 같은 거 나오면 밑줄 꼭 반드시 밑줄 꺼놓고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discourse marker, 담화 표지어라고 하는데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좀 이 단어가 문장의 전체 연결이라든가 앞에 나오는 것들을 확실하게 뭐 지칭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 이런 것들은 줄을 꺼두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cohesion and coherence가 나와 있는데요. cohesion and coherence는 다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떤 논리성이나 응집성 같은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게 되죠. 조금 더 나아가서 semantic mapping까지 하게 될 건데 우리가 많이 이런 거 여러분 뭐 과학 시간이나 사회 시간 끝나고 내용 전체 목차 가지고 뭐 이렇게 매핑해보고 마인드 매핑 같은 거 마인드 매핑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시멘틱 매핑은 배운 거 정리하는 목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용 전체 정리해보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좀 이렇게 이게 한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보통 끝나고 많이 하겠죠.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critical reading은 비판적 읽기라고 할 수 있어요. 비평적 읽기.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조금 논리성을 따져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 이게 좀 다른 건데 11번에 보면 SQ3R 있는데 SQ3R도 좀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크게 reading strategy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을 조금 알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제목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를 조금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이거 실제로 어떻게 읽는지를 예시로 한번 쭉 보여주려고 반드시 이렇게 읽어라기보다도 이렇게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더라. 조금 이렇게 first가 있는 거 봐서 뒤에 second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조금 더 나아가서 further reading까지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읽는 방식을 조금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첫 번째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읽기 전에 before you read 항상 이런 단계들이 좀 필요한데요. 읽기 전에 아까 뭘 하라고 했죠? predicting, 그렇죠. 아까 그 쭉 나열된 거를 좀 순서적으로 분리해 보는 거예요. predicting, 예측해 보는 거죠. 뭘 예측하는 거죠? anticipating the topic, 주제가 뭔지를 예측해 보는 거죠. 뭐를 이용해서요? title, subtitles, pictures, etc. 그러니까 제목이나 부제라든가 그림 같은 걸 보면서 대충 이런 글이겠네 라고 시작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while you read. 자, 읽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걸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당연히 첫 번째는 스키밍이 중요하겠죠. 아까 말했죠. 스키밍은 훑어서 대강 읽는 거죠. general ideas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말한 general ideas라는 건 뭐 전체적인 overview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guessing vocabulary from context. 모르는 단어는 그냥 축축 체크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건데 지나가면서 물론 유추가 된다면 유추를 하면 좋겠고요. 혹시 유추가 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건 첫 번째 읽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읽고 나서 첫 번째 읽기를 쑥 읽었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요. 일단 쭉 읽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after you read, identifying the main idea.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거죠. 사실 이게 저 위에 predicting하고 조금 비슷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키밍에서 메인 아이디어를 뭐 예측하고 그다음 스키밍 general idea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주제를 찾아보는 토픽을 찾아보는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해되죠? 어떤 과정인지 그렇게 하면서 아까 guessing 했던 것들 있죠. 그거를 컨텍스트 안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죠. 한 번 더 찾아보는 거죠. 물론 이때 모를 수도 있어요. 이때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때 뭐 사전 찾아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유추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inference 정도만. 이해되나요? 요 정도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하고 first reading을 일단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second reading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을 때는요.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죠.
당연히 before you read 읽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아까 predicting을 했다면 이번에는 identifying the purpose. 내가 왜 이 글을 읽고 있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내가 두 번째 읽을 때는 작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작가는 예를 들어 시라면 감상을 하는데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지?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광고였다면 어떤 내용인지 좀 디테일을 살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문제를 풀기 위한 시험 문제라면 문제에 맞춰서 다시 읽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맞춰서 목적을 확인하면서 내가 읽는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하고 그렇게 작가의 어떤 그런 의도에 맞춰서 글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Identifying the purpose.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읽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ile you read. 자, 이번에는 조금 많은데요, 내용이. 왜냐하면 두 번째 제대로 읽어야 되니까요. 첫 번째는 Understanding the author's plan. author는 작가잖아요. 작가의 의도나 작가의 계획이 뭔지를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아까 말했던 바로 스캐닝 여기 나오는 거죠. 이제 스캐닝하게 꼼꼼하게 찾아서 읽기다 뭐 이렇게 원래 스캐닝 탐색하고 뭐 검색하는 그런 거잖아요. specific information을 찾거나 detail. 자, specific information이랑 detail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요.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질문에 대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specific information 되겠죠. 근데 어떤 주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뒷받침하는 세부사항이라든가 전체 내용을 훑어보는 것은 디테일이 되겠죠. 뭐 그렇게 차이를 좀 구분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어떤 상황에 보면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이게 구분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잘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둘 다 스캐닝해서 답을 찾는 거죠, 결국은. 자, 그런데 스캐닝과 조금 약간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있을 수도 있는데요. intensive reading 여기 포함되는 거거든요. 자, 정독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intensive하게 reading 하는 거는요. 요거는 다시 분류를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이걸 intensive하게 읽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뒤에 나왔던 analyzing vocabulary. 자, 이제 필요한 단어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리고 interpreting implied meaning. 아까 말했던 함축된 의미가 뭔지 찾아보고 이거는 유추하는 방법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막 유추하다가 어떤 문맥 속에서 클루를 발견해서 역추적해도 될 것. 아까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 내용에서 핵심어가 될 수도 있고요. implied meaning이 보통 핵심어가 되기도 해서 키워드나 아니면 키 익스프레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가 주제를 다 포함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달걀이라고 하면 근데 그냥 우리가 아는 달걀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그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 그건 뭐 컬럼버스의 달걀인데 그것은 뭐 지혜를 의미하고 그 당시의 과학을 의미하고 여러 가지 함축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통 시 같은 데서 이런 게 되게 많을 거죠, 그죠? 자, 세 번째는요. 아까 선생님이 디스코스 마커를 캐피탈라이징 하라고 했었는데 그런 여러분이 볼 때 좀 예를 들면 어떤 접속사라든가 문장의 연결어, 뭐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코히전이랑 커유런스가 정말 분명해질 수 있는데요. 분명한 글을 쓸 수도 있고 분명한 글을 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semantic mapping. 물론 이게 여기서 하면서 읽어도 되지만 while you read 하면서 읽어도 되지만 사실 이거 하면서 읽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뒤에 연결하는 것도 사실 이거는 분류가 여러 사람들 학자들의 의견을 좀 합치다 보니까 이게 분류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참고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나중에 읽고 나서 아까처럼 선생님 말한 것처럼 매핑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서 해보는 매핑이라 해서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읽는 거하고 완전 끝나고 다시 전체를 정리하면서 읽는 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critical reading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세 번째로 월크시트 나눠줬던 그 파트이기도 하고요. 월크시트 좀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월크시트만 읽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비평적 읽기라고 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어떤 주제나 아니면 작가의 글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갖는 거죠. 사실 이거는 단순 두 번째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further reading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자, 나아가서 이제 완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글을 전체를 평가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작가 의견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여기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영화처럼 그렇게 리뷰를 달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에 코멘트를 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크리티컬 리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읽으면서도 크리티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조금 전체 다 읽기 전까지는 성급한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크리티컬하게 리딩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나아가면 활동이 디스커션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찬반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디베이트도 할 수 있고요. 맞죠? 어떤 말인지 요거는 조금 더 사실 나아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크리티컬 리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언급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게 하나는 SQ3R인데요. 요것도 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거 조금 더 설명할게요. 리딩을 요 크게 보면요. 인텐시브 아까 분류가 좀 다르다 했죠. 익스텐시브 뭐 정독, 다독 내향적 읽기, 외향적 읽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인텐시브는요 조금 정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언어에 맞춰서 linguistic 초점 맞춘 거 아니면 컨텐츠 초점 맞추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내용을 맞춰서 시험 문제 푸는 것도 보통 인텐시브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익스텐시브한 거는요 스키밍하고 스캐닝이 이렇게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분류상 쌤 스캐닝은 인텐시브가 아닐까? 나도 그 생각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많이 섞어서 쓰긴 하는데 익스텐시브 안에 크게 스키밍과 스캐닝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요거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분류는 별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분류가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읽을 때 정독을 할 때는 내용에 초점 맞추기도 하고 언어에 초점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분류가 어떤 학자마다의 분류 차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discourse marker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담화 표지어는 크게 cohesive devices, 그러니까 문법적 응집 장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coherence 하면 일관성이 되겠는데요. 자, 문법적 응집 장치하고 그게 무슨 차이지라고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좀 문장 내에서 어떤 대명사라 앞에 나왔던 말을 다시 받기 위한 대명사라든가 어떤 연결사, 접속사 그리고 앞에나 뭐 시제나 또는 복수, 수, 단수 뭐 이런 수의 일치, 3인 진단수 현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법적으로 이렇게 딱 긴밀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밑줄끈 다음 주 밑줄끈 시 중에서 다른 한 명은 뭐 그런 거 의미하는 사람이 다른 한 명. 희가 누군지 5명의 희를 줄 거 놓고 그 중에 희가 다른 것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른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문법적인 응집이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잘 맞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 코헤런스는 조금 다른데요. 글의 일관성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떤 문법적인 한 그 문장 내에서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글 전체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글의 흐름 전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첫째, 둘째 그런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첫째, 둘째 그리고 뭐 첫째 하면 그때 마지막으로 이런 거 들어가야 돼. 결론적으로 뭐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해야 되고 이런 논리성 그런 것들에 관련된 접속사들 있죠. 그냥 막연한 그런 뭐 and, however, 뭐 but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first, second, 그다음에 in conclusion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 글 전체를 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코헤런스 의미의 일관성을 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의 흐름에 뭐 그래서 문단 4개를 두고 예를 들어 뭐 글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배열해 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죠. 글 전체 흐름하는 거. 여기는 요걸로 본다면 문제로 본다면 요거는 뭐 밑줄 문장 5개 문장 중에서 문장의 흐름과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cohesive device로 좀 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coherence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단락 순서 배열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조금 구분이 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꼼꼼하게 다 설명한 이유가 여러분이 앞으로 다 수능에서 만날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이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객관적으로 이제 이거 개요를 배운 다음에 여러분은 앞으로 실전에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이해되고 있나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미뤄뒀던 SQ3R. 도대체 이게 뭔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뭐 약자인데 뭐 약자일까요? S로 시작하는 거, Q로 시작하는 거, 3개의 R. 뭘까요? 효과적으로 글을 읽으면 이 정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한 건데요. 자, 별거 아니고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survey. survey 하면 조사한다는 원래 그런 의미지만 뭘 사전 조사를 한다기보다도 skimming. 사전에 그냥 쑥 훑어보면서 overview. 전체 어떤 overview가 있는지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question. 이렇게 읽는 게 좋겠다. 뭐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읽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뭐 purpose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주제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 왜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 그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질문 던져가면서 읽는 게 효과적이겠더라. 이런 거죠. 그다음 세 번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스키밍하고 서베이 속으로 생각하고 질문 던지면서 진짜 읽는 거죠. 아까 그 purpose에 관련될 수도 있어요. 예측과 관련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읽고 나면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recite. recite가 원래 뭐예요? 다시 암송하는 거죠. 한 번 더 크게 낭송해 보든지 암송해 보든지 뭐 시 같으면 더더욱 그렇겠고 그렇지 않아도 크게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언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review.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건데 이때 그냥 복습의 개념이 아니라 글에 대한 어떤 아까 나갔던 critical reading하고 조금 연결도 되기도 해요. 단순 반복이 아니라 어떤 요즘에 리뷰 다는 거 되게 많이 댓글 달는 것 같은 거 영화나 이런 데 난 책 같은 거 리뷰 달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의 리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용 전체가 자기도 정리되면서 자기의 의견도 심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글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하나 더 보태다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OW, 1H 알고 있죠. 뭐예요? 육하 원칙으로 읽는 거. 뭐예요? OW 어떤 거 있어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who 언제 누가 어디서 where 언제 when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먼저 따로 빼놓고요. 그 다음 마지막 why 이것처럼 그렇게 읽는 것도 아까 그 question에 들어갈 수 있겠죠. 요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다 독해에 대한 모든 거는 얼추는 다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요게 남은 게 뭐냐면 아까 남았던 analyzing vocabulary 할 때 그냥 막연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synonym, 그러니까 유의어가 뭔지, antonym, 반의어가 뭔지, 그리고 어떤 words를 그러니까 parts니까 품사 같은 거, 품사가 뭔지,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볼 줄 알면 여러분은 독해는 마스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기본을 가지고요. 지금부터 워크시트 3장을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발 다음 주에는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마지막 수업에는 꼭 얼굴을 볼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Okay, see you next time. Stay safe. Bye bye.